바이군입니다. 오늘도 패턴 분석에 의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악형과 잉태형이 상승 전환과 하락 전환이 될 경우에 각각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좀 같이 봤어요. 물론 이제 갭의 상승이나 하락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캔들 패턴 자체가 전체적인 패턴에서 전체적으로 차트상에서 보면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아주 흔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환의 시점에만 등장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환의 어떤 특별한 타이밍 혹은 뭐 저희가 맥이라고도 부르고 뭐 그 시점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지만,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건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반전하는 혹은 상승하는 추세에서 반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캔들 패턴의 전환 패턴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형광펜을 가지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승 전환 패턴과 하락 전환 패턴에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볼 패턴은요, 적산병과 흑산병 패턴입니다. 그 혼마문에이사의 굉장히 유명한 그 여러 가지 그 뭐 오법이라고 하는 사카사 오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서 설명해서 나오는 것 중에서 되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저희가 뭐 그 중에서 뭐 삼천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삼산, 삼천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뭐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들이 바로 이 적산병과 흑산병이 나타날 때입니다. 저희가 그 뭐죠?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캔들에 의해 두 번째 강의쯤 될 거예요. 거기 보면 제가 혼마 문에이사의 그 사카다 사카다법이라고 하는 그 캔들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적산병과 흑산병이 나타나는 것이 상승이나 하락이나 상승에서 나타났을 때, 하락 추세에 나타났을 때 각각 반전의 역할을 하는, 즉 전환의 패턴의 시작을 알리는 패턴으로 동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산병은 저희는 프리 레드 솔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부르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쓰리 화이트 솔저라고 불러요. 왜요? 예전에는 캔들 차트를 뭘로 표시를 했어요? 흑백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얀 게 좋은 거고,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죠. 하얀 건 상승이고, 검정색이 저기를 그 하락을 나타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 화이트 솔저하고 3 블랙 솔저, 근데 저희는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산병과 흑산병도 뭐 똑같아요. 하락 추세에서 적산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에서, 상승의 끄트머리에서 흑산병이 나타나게 되면 뭐로 작동한다? 하락의 전환 추세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산병은 어떤 걸 나타내요? 3일 연속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죠? 3일 연속으로 강한 그 상승세가 보여지는, 그죠? 양봉 세개가 세개 잡혀지는 건데요. 좀 특이하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첫날 시가에서 종가로 끝나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약간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적어지면서 개파락을 해요. 다시 출발점 여기로, 그죠? 그날도 역시 상승. 그 다음날도 역시 장이 끝난 이후에 기대감이 좀 없어지면서 다시 개파락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장중에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혹은 그 상승시키려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적산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실 수 있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 있다입니다. 다른 어떤 그 지표들, 다른 그것들과 합쳐져서, 그죠? 지표들과 합쳐졌을 때, 혹은 시황하고 합쳐지고 거래량도 개입을 하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도 다 보시고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돼요. 그냥 적산병 나타났다고 이거 올라가네 라고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되게 위험해요. 그런 것들은. 물론 뭐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시그널이나 단초로 해석되고 유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산병이 나타나서 강력한 상승세가 3일 혹은 세 봉 연속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하지만 역시 이것도 페이크일 수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고려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흑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낮추는 세 개의 봉이, 음봉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흑산병이라고 부르고요. 역시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 전환을 하는 패턴으로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적산병, 흑산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모양이 나타난다고 바로 이걸 가지고 예측에 적용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 언제든지 의도가 개입한다는 건요, 반대쪽의 의사도 항상 개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세력의 반대로 그 다음에 하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올라가는 것처럼 예측을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뭐냐면 관통형하고 흑운형이라고 이야기 되는데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모양이 완전 반대입니다. 그죠? 모양이 완전 반대라서 요거를 관통형, 흑운형이랑 이름은 다르지만 같이 묶어놨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장대 음봉, 특징은 뭐냐면 항상 장대 음봉 뒤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거든요. 흑운형은 어때요? 장대 양봉 뒤에 장대 음봉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죠? 장학형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장학형이랑 비슷해. 잉태형하고 조금 다르고, 잉태형보다는 조금 더 강해 보이고 장학형보다는 조금 더 약해 보이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관통형도 역시 출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력한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개파락 있죠. 개파락 있죠. 그 다음에 다시 강력하게 끌어올려지는데 장학형 이거보다 어떻게 돼요? 튀어 올라서 더 높은 형태로 아예 이 장대 음봉을 감싸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죠?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얘는 완전히 얘를 다 감싸지는 못하고 단지 어느 정도 전날 중간점에 이상 50% 이상은 올라갔을 때 이걸 관통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장대 음봉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타나는데 갭 하락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네, 50% 전날에 50% 이상 올라갔을 때 그걸 그냥 저희 관통형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뭐 위로 더 뻗어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학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거 어떤 의도가 있겠네라는 정도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신호를 줄 뿐이죠. 이게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내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보합하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란 말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은 이 전체 모양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반등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정도로 해석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흑운형 마찬가지예요. 다크 클라우드 커버라고 부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올라가요. 일단 상승되었으니까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갭 상승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어떻게 해요? 빠집니다. 어디까지 빠져요? 요 장대 양봉의 중간점 이하로 빠집니다. 종가가. 이렇게 되면 이걸 저희가 흑운형 이렇게 불러요.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로 쭉 왔다가 어떻게 된다?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잘 아시겠죠? 그 다음 볼까요? 샛별형하고 석별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단지 중간에 뭘 끼워 넣었느냐 하면 다른 거랑 비슷해요. 장학형도 아니고 약간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좀 전에 보셨던 관통형과 비슷해요. 관통형 비슷하죠. 얘도 역시 뭐랑 비슷해요? 50% 이하로 빠졌으니까
예, 흑운형하고 비슷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있다? 여기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도지이든 상관없어요. 예, 각각 이름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굉장히 짧은 스타형의, 이거 저희가 맨 처음에 캔들 설명드릴 때 이거 별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별형이라고, 스타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타가 하나 끼는 거예요. 근데 스타는 처음에 제가 캔들 차트에 이해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타는 네, 앞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변화를 나타내는 큰 변화, 상황의 변화 혹은 국면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떤 전환점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서로, 세력들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래요. 그 세력과 어떤 그 수급 간의, 즉 공급과 수요 간의 어떤 뭐예요? 균형점을 이루고 크게, 예, 시가와 종가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로 고정되어서 뭐 싸움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관심인 경우에도 스타가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예, 현상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예,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돌파형과 피어싱형과, 관통형, 죄송합니다. 관통형과, 예, 흑운형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 도지나 별형의 값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상승 전환을 할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거는 하락시잖아요. 하락을 하다가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하락에 그죠?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락시에는 장대 음봉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장대 음봉이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파락을 한 이후에 뭘 가지고 있어요? 얘가 스타 모양을 가집니다. 도지 혹은 스타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 봉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갭 상승 후에, 예,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죠. 이러면 전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기는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건 그냥 설명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석별형은 뭐냐? 샛별형은요 모닝스타고요. 석별형은 이브닝스타예요. 우리나라 말로 쓰다 보니까, 세 글자로 쓰려다 보니까 샛별, 석별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석별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다 페어웰, 그 안녕하는, 바이바이 하는 그걸로 이해하시기 쉬워요. 근데 이게 저녁별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천문학에서 본다고 하기도 좀 웃기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샛별 뭔지 아세요? 해가 뜨기 바로 전에 금성이 수평선 상에 나타나서 매우 반짝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금성이요. 네, 금성이 반짝거리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고 저희가 샛별이라고 불러요. 네, 모닝스타라고도 부르고, 뭐라고도 불러요? 골드스타라고도 부르고, 금성. 예, 금성입니다. 그거. 예, 그겁니다. 그리고 석별형은 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 말, 옛날 말에는 개밥바락이라고 불러요. 예, 개밥바락. 근데 얘도 역시 금성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바로 진 후에 맨 마지막에 남아서 굉장히 빛나는 별처럼 수평선 위에서 금성이 빛나요. 저녁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기가 좀 달라요. 나타나는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이브닝 스타라고 부르는데, 역시 이것도 똑같아요. 수평선 위에 나타난 모양처럼 돼 있어서 이걸 보고 이브닝 스타라고 부르고요. 이것도 역시 수평선,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수평선 위에 나타나는 시기만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약간 모닝스타면 희망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브닝스타는 약간 저물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모닝스타는 좀 긍정적인 의미, 즉 추세 전환이 상승장으로 바뀐다. 상승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특정 종목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석별형은 역시 지금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장대 양봉의 추세에서 스타가 나타나고 장대 음봉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나고 있네,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맨 마지막으로 저희 마지막 패턴으로 집계형을 한번 봅시다. 집계는 집계 바닥형과 집계 천정형이 있고요. 사실상 크기 차이로 보면 잉태형하고 비슷하죠. 하람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안짝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걔랑 비슷합니다. 대신에 좀 크기가, 잉태형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작았지만, 바닥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요. 요 같은 바닥을 형성합니다. 요거는 뭐죠? 저점이잖아요. 이것도 저점이고, 저점이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종가가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징은 뭐라고요? 네.
내려와서 내려오는 추세에서 지지선, 가상의 지지선을 공유하면서 지지선을 밟고 다시 상승 추세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지와 저항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강력한 지지선이 차트상에 존재할 때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요. 떨어지다가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는 거죠. 혹은 떨어뜨려서 더 이상 떨어뜨리지 않거나, 두 가지 의미예요. 떨어질 수 없거나 떨어뜨리지 않거나, 두 가지. 그래서 그 점에서 다시 다음날 출발해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걸 보고 집계 바닥형이라고 불러요. 그죠? 하락 추세에 있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캔들이 더 이상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이전 저가와 동일한 저가를 형성하면서 상승하는 패턴. 자, 그래서 이렇게 저점 갱신이 안 되는 요 저점을 보고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지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집계 천정형 어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반대. 강력한 저항선이 존재하는 경우에 상승을 하다 그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음 봉에서 그 봉에서 출발한 다음에 강력한 하락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거죠. 집계 천정형이에요.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 저희는 요 선, 요 꼬리가 수염이 이렇게 닿아 있을 수도 있고 봉 바닥이 닿을 수, 봉 머리가 닿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가 뭐죠? 여기는 시가고 여기는 종가. 여기는 뭐예요? 종가고 여기는 시가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혹은 요건 뭐예요? 고점이잖아요. 그죠? 요게 닿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긴 하지만 요걸 보고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부르느냐? 저항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항이나 지지를 바탕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에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그냥 필수적으로 필연적이죠. 이거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 되면요, 이걸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이걸 지지선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 지지 저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당연한 거죠. 뭐 이런 모양이 나타나도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지 저항을 만나면 다 이렇게 돼요. 그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나타났다. 그럼 여기 저항선일 수 있겠네. 혹은 여기 지지선일 수 있겠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지지 저항할 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6가지 패턴 거기에다가 상승 전환, 하락 전환 두 가지를 곱해서 1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렵지 않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나타나면 그냥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구나를 계속 발견하실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기억에 강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전환을 나타내는 어떤 유추의 기반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패턴 분석에서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거 마무리해야죠. 캔들 패턴의 활용과 한계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잡아봤어요. 저희 정리는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캔들 패턴의 활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캔들 패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예요. 첫 번째로 시장 심리를 유추할 수 있다입니다. 시장 심리 전환의 예측 수단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렇게 말하기도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는 조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신호 중에 하나로 작동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신호다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전환되는 식으로 그렇게 세상 일이 쉽게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 및 지속에 대해서 추적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부터 추적하면 된다. 이런 패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환되나 안 되나 좀 살펴볼까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되죠. 모든 종목들을 다 추적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셨다 하더라도 어때요? 추적할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추적의 시작 신호로 작동할 수도 있다. 중요할 수 있죠. 세 번째로 다른 지표하고 결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뢰도를 점점 높여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그건 다른 표와 결합되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캔들 패턴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과연 완전히 하락 추세인가 완전 상승 추세인가 이런 거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였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조정 추세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럼 그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승 추세라고 보실 거예요? 하락 추세라고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나타나는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명확하게 기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판단하기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 혹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들이 캔들 패턴을 해석하시는 데 있어서 한계점으로 작동할 거예요. 두 번째, 분명히 이걸 신호다 혹은 예측하는 방법이다라고 사용하실 경우에 악용하는 경우들이 꼭 생겨요. 세력들이 바로 그동안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들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짓 신호의 가능성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캔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요소를 가격 이외의 외적 가능성들을 배제하게 돼 있어요. 가격 외적 가능성들이 다 배제돼요. 근데 제가 아까 캔들 패턴을 활용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얘는? 다른 가격 외적인 어떤 지표들과 결합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결합해서 사용하시고 어떤 신호로서 이제 추적해 볼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보시면 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신호로 요거는 지금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좀 두고 봅시다. 이 정도의 그런 변화의 양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추세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일단 추세 유지하고 추세 전환의 패턴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볼 건데 양이 조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시간에 한번 강의 드릴 때 2개, 3개, 많으면 4개 정도를 설명드리면서 갈 건데 그것도 역시 뭐 어떻게 활용하실지 아니면 한계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랑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조금 어제 이어서 길게 끝났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캔들 패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물론 좀 더 자세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차차 배워가시면서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캔들 패턴의 활용까지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추세 패턴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에 강의가 궁금하시면요. 처음부터 지금 한 20개 정도 강의가 올라갔더라고요.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강의들이 들어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